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거대한 노란색 호박, 커다란 몸집에 새겨진 독특한 검정 무늬가 익숙한데요. 바로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서 있는 곳은 일본의 소도시 나오시마 섬인데요.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 인구 4,00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죠. 하지만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힐 만큼 세계적인 현대미술 성지로 불립니다. 1년간 이 작은 섬을 찾는 방문객이 무려 50만 명이라고 해요. 실제로 나오시마 섬은 지역 전체가 통째로 미술관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마을 곳곳에 세계적인 예술가가 만든 작품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미야지마 타츠오, 안도 타다오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가는 물론 제임스 터렐, 윌터드 마리아 등 손꼽히는 대지예술가의 작품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지추미술관은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모네의 명작으로 꼽히는 수련 연작을 무려 5점이나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네의 작품만을 위해 설계된 전시실이 따로 마련돼 있어 관람객의 방문이 끊이질 않아요. 일본 본토에서 무려 1시간이나 배를 타야 하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나오시마 섬을 찾게 되는 이유죠. 하지만 나오시마 섬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오시마는 버려진 섬으로 불렸습니다. 한때 수많은 공장이 모인 일본 중공업의 중심지였지만 환경 파괴 문제와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사람 없는 유령 도시가 되었죠. 그러던 중 한 기업인과 유명 건축가의 용기 있는 결심이 나오시마 섬을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킵니다. 바로 섬 전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나오시마 프로젝트였는데요. 출판업계 출신 기업인 후쿠다케 소이치로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합작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 예술을 통해 옛 지역의 아름다움을 되살리자는 취지에 많은 사람이 동참합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며 예술섬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오래된 풍경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지역의 명성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인데요. 로마와 함께 이탈리아 관광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예술도시 피렌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관으로 꼽히는 우피치 미술관 등 서양 미술사에서 피렌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예술도시로 꼽히죠. 1982년엔 아예 지역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몇백 년 전 지어진 옛 건물들이 어떤 변형도 없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건축 유산들 사이로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죠.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쉽게 고칠 수 없어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피렌체 주민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강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예술 도시들은 지방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은데요. 북적이는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과 예술 작품의 조화가 흥미롭죠. 실제로 예술은 잊혀졌던 지역의 매력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대도시로 집중되던 문화예술 소비를 보다 다양한 곳에서 가능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 또한 높여주는데요.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가가 예술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제대로 된 전시를 보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갤러리 등 대부분의 전시기관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최근엔 좀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규모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생기고 있어요. 건축유산이나 오래된 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출신, 실력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상업화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로컬 아트씬이 생기고 있는 셈인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미술기관들이 선보이는 전시가 정말 흥미롭다는 거예요. 서울의 대규모 전시와는 또 다른 감성과 매력의 전시들이 열리는데요. 일단 공간부터 독특합니다. 전시는 미술관에서만 열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버리는데요. 버려진 폐건물에서 전시를 열거나 수산시장 골목 한가운데 전시를 열기도 하고 냉동창고를 개조해 전시장으로 만들기도 해요. 깔끔한 화이트 큐브와는 달리 공간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전시를 보러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낯설고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시의 주제와 참여 작가의 라인업도 신선합니다. 그 지역 출신 예술가와 기획자가 모여 지역의 역사나 자연 풍경,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인데요. 때론 서울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동료 예술가들과 협업해 세련되고 독특한 감성의 전시가 탄생하죠. 때문에 평소 서울의 대형 전시를 관람할 때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 미처 몰랐던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되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분교에서 열린 이 전시도 그중 하나인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지역 청년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어요. 여름 숲속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전시, 자연을 사랑하는 북유럽 작가들과 국내 설치 작가들이 함께 작업을 선보였는데요. 아이들이 사라진 교실과 복도에 전시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전시의 주제 또한 생태위기, 다양성 등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깊은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유동룡의 삶을
흥을 기리기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유동용 미술관. 지금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손이 따뜻한 예술가들 그 온기를 이어가다 전시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및 현대미술 작가 7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을 지향했던 유동용 건축가.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예술 정신을 이어받은 건축, 설치,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됩니다. 그 중엔 제주 출신 도예가가 제주도의 전통 기법과 자연 재료를 사용해 만든 작품도 있는데요.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의 자연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처럼 서울과는 또 다른 문법으로 다채로운 미술 경험을 선사하는 지역의 전시들. 부족한 인프라나 재정적 어려움 없이 수준 높은 전시 기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된 덕분인데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역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누구나 다양한 미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매년 공모를 통해 여러 지역의 실력 있는 기획사와 전시 공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시 개최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적, 운영적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덕분에 규모가 작은 갤러리나 소규모 미술관에서도 양질의 전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대형 전시의 유치도 가능해 지방 관람객의 갈증을 해소하죠. 올해도 19곳의 단체가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올해 11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선보입니다. 지역만 다양한 게 아니라 전시가 열리는 장소도 정말 다채로운데요. 지어진 지 300년이 넘은 전통가옥, 여행객이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한 전시 공간 등 상상만 해도 재밌는 조합이 가득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기획자와 작가들이 모인 만큼 관람할 가치가 충분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시의 전시 공간 프로젝트 목욕탕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꼭 한번 관람을 추천드려요. 프로젝트 목욕탕은 오래된 해수 사우나 건물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건물 입구부터 전시장 내부까지 실제 목욕탕의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동네 목욕탕의 상징인 타일 바닥은 물론 남탕과 여탕으로 쓰이던 목욕 공간을 그대로 전시실로 활용하죠. 목욕탕에서 열리는 전시답게 이번 전시의 제목도 재밌는데요. 이름하여 씻고 마시고 기도하라. 한국과 영국, 독일, 뉴욕, 이집트 등 세계 각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가 16명이 참여했는데요.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목욕탕이라는 장소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 47점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특색 있는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떤 전시가 열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방문해보세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9월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는 달이기도 한데요.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미술여행 주간 도슨트 투어나 저렴한 가격으로 KTX 이용이 가능한 특별 철도 관광 상품을 활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지역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처럼 예술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미술 경험의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올 가을엔 그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다양한 지역 전시와 함께하는 미술여행 떠나보면 어떨까요?